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뭔가 판단을 내려야 하는데, 정답을 확신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하면 가장 믿을 만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참고한 자료는 메타인지 설계 What, Why, How인데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개념, 일관성 기반 메타인지 설계라는 걸 제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걸 통해서 어떻게 불확실성 속에서도 좀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정답 그 자체보다 여러 정보들이 얼마나 일관성 있게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지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 여기서부터 출발해보죠. 네, 좋습니다. 그럼 먼저 메타인지가 여기서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아, 네네. 그게 중요하죠. 여기서 말하는 메타인지는요, 판단 하나하나가 맞냐 틀리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여러 판단들이 있을 때 이것들이 서로 얼마나 일치하는가, 즉 일관성을 보고요. 그 판단 묶음 전체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능력, 이걸 말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개별 정답보다는 그룹 전체의 합의 수준을 본다는 거네요. 네, 바로 그거죠. 이게 뭐 사람한테든 AI한테든 아니면 둘이 같이 일하는 시스템이든 다 적용될 수 있는 아이디어예요. 절대적인 정답을 알 수 없을 때가 많잖아요, 현실에서는. 그럴 때 독립적인 판단들이 얼마나 서로 합의하는지 그 수준을 신뢰도의 척도로 삼는 겁니다. 꽤 현실적인 방법이죠. 예를 들어, AI 모델 5개한테 고양이 사진 보여주고 뭘로 보이냐 물었을 때 한 4개쯤이 이거 고양이야 라고 똑같이 말하면 아, 이건 믿을만 하구나 이렇게 보는 거랑 비슷하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아주 좋은 예시예요.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해야 할까요? 그냥 제일 똑똑한 AI 하나만 쓰면 안 되나요? 정답률 높은 모델 하나로요? 아, 그게 참 중요한 질문인데요. 근본적으로 보면요. 인간이나 AI나 우리가 가진 정보는 늘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세상에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 뭐 블랙스완이라고도 하죠. 그런 것들 때문에 언제든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완벽할 순 없으니까요. 게다가 많은 문제들은 애초에 딱 떨어지는 정답,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하죠. 그게 없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맞아요. 회색 지대가 훨씬 많죠. 그래서 이 일관성이 중요한 대안 지표가 되는 겁니다. 서로 다른 독립적인 출처나 모델들이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그러면 그 결론이 맞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건 통계적으로도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요. 뭐 베이지 정리 같은 개념처럼요. 그러니까 정답이 없어도 쓸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신뢰도 측정법인 셈이죠. 그렇군요. 그럼 이 메타인지 설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뭘 얻으려는 걸까요? 그냥 오류 줄이는 거 말고 또 다른 목표가 있나요?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치명적인 오류를 줄이는 거. 신뢰도가 낮은 건 아예 시쟁을 안 하니까요. 둘째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는 거예요. 불확실한 판단에 괜히 시간이나 비용 낭비 안 하게. 아, 그것도 중요하네요. 셋째는 지속적인 학습하고 발전하는 거. 이게 재밌는데 신뢰도가 낮거나 undefined, 즉 정의되지 않음으로 나온 데이터 있잖아요. 이게 오히려 시스템을 더 똑똑하게 만들 학습 자료가 되는 거예요. 오, 실패가 오히려 약이 되는군요. 그렇죠. 마지막으론 인간과 AI가 더 잘 협력하게 돕는다는 정도 있어요. 서로 왜 그렇게 판단했고 얼마나 확신하는지를 투명하게 알면 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겠죠. 야, 불확실성을 그냥 피하는 게 아니라 관리하고 심지어 학습의 재료로 쓴다는 게 아주 인상 깊습니다. 그럼 제일 궁금한 거, 이걸 실제로 어떻게 설계하고 구현하는지 그 하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핵심 구조는 간단해요. 신뢰도를 평가하고 괜찮으면 실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또 배우고 이 순환 구조입니다. 그리고 판단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계층적 레이블링이라는 방식을 쓰는데요. 크게 세 단계로 구현됩니다. 단계별로 하나씩 설명해 주시죠. 궁금하네요. 첫 1단계는 과반수 일치 확인이에요. 최소 3개 이상의 독립적인 판단 주체가 필요합니다. 뭐 AI 모델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같은 입력값에 대해서 각자 판단을 내리는데 이 중에서 과반수 이상, 예를 들어 5 중 셋 이상이 같은 결과를 내야 해요. 이걸 통과 못하면 그 레이블은 undefined, 정의되지 않음으로 처리됩니다. 아, 일단 과반수가 모여야 시작이군요. 단순히 제일 많이 나온 의견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럼 다음은요? 2단계는 그렇게 일치된 판단들의 평균 신뢰도를 확인하는 겁니다. 1단계를 통과했어도 그 의견들이 얼마나 확신에 찬 의견인지를 보는 거죠. 예를 들어 모델들이 각각 내놓은 신뢰도 점수, 뭐 소프트맥스 확률값 같은 거요. 그 일치된 의견들의 평균 점수가 90% 이상이어야 해요. 이것도 못 넘으면 역시 undefined 처리됩니다. 와, 90%요? 꽤 높은데요? 그러니까 다수가 동의해도 각자 좀 긴가민가 하면 그것도 믿지 않는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섣부른 합의는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 3단계는 계층적 레이블링 적용입니다. 판단을 점점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해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처음엔 이게 동물인지 보고 점밀도, 통과하면 그 다음에 고양이인지 보고 중밀도, 그것도 통과하면 샴고양이인지 고밀도 보는 식으로요. 아, 단계별로 더 깊게 들어가는 거군요. 네. 근데 중요한 건 각 단계로 넘어갈 때마다 반드시 1단계 과반수 일치랑 2단계 평균 신뢰도 90% 이상을 또 통과해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중간에 고양이 단계에서 기준 미달이면 어떻게 돼요? 동물인 건 확인했는데 말이죠. 아, 바로 그럴 때 이 undefined 처리 정책이 핵심이 됩니다. 특정 단계에서 1단계나 2단계 기준을 만족 못 시키면요. 그 단계 레이블이랑 그 이후 모든 하위 레이블은 전부 undefined로 표시돼요. 그래서 시스템은 딱 그 직전 단계까지 성공적으로 통과한 가장 구체적인 레이블까지만 유효한 결과로 인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 주실 수 있나요? 네. 만약에 저밀도 단계에서 동물 판정받고 신뢰도 91%로 통과했어요. 다음 중밀도 단계에서 고양이 판정받고 신뢰도 92%로 또 통과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고밀도 단계에서 샴고양이인지 보는데 과반수가 안 나오거나 평균 신뢰도가 85%밖에 안 돼서 실패했다. 그러면 최종 결과는 동물, 고양이, undefined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샴고양이는 불확실하다는 거죠. 아하, 불확실성을 숨기지 않고 명확하게 딱 표시해 주는 거군요. 그럼 이 undefined 딱지 붙은 건 그냥 버려지나요? 아니면? 아닙니다. 그게 또 중요해요. 이 undefined 결과나 신뢰도가 낮았던 판단 데이터는요. 학습 반응으로 러닝 리액터라는 곳으로 보내져요. 거기서 왜 시스템이 여기서 불확실했는지 분석하고 필요하면 사람 전문가가 검토해서 피드백을 주고 그걸로 모델을 개선하는 거죠. 아주 귀중한 학습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실제로 실행은 어떻게 되나요? 실행 엔진은 모든 단계를 다 통과한 거, 즉 undefined가 없는 가장 구체적인 제일 고밀도 레이블만 실제 행동으로 옮기거나 최종 답으로 내놓습니다. 만약 undefined가 발생하면 그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냐에 따라 실행을 아예 멈추거나 아니면 사람한테 이거 좀 봐주세요 하고 요청하는 거죠. 시스템 전체가 계속 돌아가면서 스스로 배우고 최적화되겠네요. 맞습니다. 일치율이나 평균 신뢰도, undefined가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이런 지표들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시스템을 계속 다듬어 나가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오늘 살펴본 이 일관성 기반 메타 엔진은 우리가 정답을 모를 때 두 가지 기준이죠. 과반수가 일치하는지 그리고 그 일치된 의견의 평균 신뢰도가 90% 이상인지 이걸 계층적으로 단계별로 점검해서 가장 믿을 만한 판단만 골라내는 아주 체계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핵심은 불확실성을 undefined로 명확하게 관리하고 이걸 오히려 시스템 개선의 동력으로 삼는다는 점이죠. 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그냥 오류가 아니라 뭔가 중요한 신호가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버그가 아니라 피처가 되는 셈입니다. 이 생각의 틀, 비단 AI 시스템에만 국한될 건 아닌 것 같아요. 듣고 계신 여러분도 일상생활에서 어떤 정보나 주장을 접했을 때 그 신뢰성을 판단하는 데 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다른 출처에서 얼마나 비슷하게 이야기하는지, 또 각 출처는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지, 이런 걸 따져보는 습관 같은 거요. 네, 아주 좋은 연결점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네, 어떤 거죠? 만약에요, 다수의 판단 주체들이 아주 일관되게 그리고 높은 신뢰도로 틀린 판단을 내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소위 집단 착각이나 시스템적인 편향 같은 거죠. 일관성에 크게 의존할 때 생길 수 있는 이런 종류의 집단적 오류 가능성을 과연 시스템이 혹은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알아차리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건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해봐야 할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